자, 저번에 수열의 등차 수열까지 끝났고, 등비 수열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수열의 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도 유형이 20개 정도 나왔고, 여기 나오는 19번 유형, 20번 유형은 원리 합계라고 해서 적금 상환, 은행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근데 저 내용은 학교에서 배제를 시키는 학교도 있고, 근데 어떤 학교는 들어가지만 책에 있는 문제에서 낸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거의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 19, 20은 숙제로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때 뭐 이렇다라는 것만 하고 넘길 거고, 유형 18까지만 우리는 진행을 좀 하고, 수열의 합으로 넘어갈 테니까, 첫 번째 유형 가볼게. 그럼 18개 유형만 하면 되죠? 자, 책이 몇 페이지야? 377페이지를 펴볼까? 자, 등차 수열하는 거랑 등비 수열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A의 1, A2, A3, A4 이런 식으로 되겠대. 쭉 가서 당연히 여기서도 일반항 AN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1, 3,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존재하겠대.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니? 3의 배수, 30 계속 곱해져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첫 번째 항이니까 A라고 둘 것이고, 여기다가 똑같이 곱하기 3, 똑같이 곱하기 3. 그래서 공통된 비율을 가진다라고 해서 비율이 레인지인가? 그래서 알파벳 R로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비, R 값이죠? R 값이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치? 그랬을 때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로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항이 A면 여기다가 R을 곱해서 AR이 두 번째 항이 되고, 또 R을 곱하면 AR의 제곱이 되고, 또 R을 곱하면 AR의 세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가겠네, 그치? 항상 우리는 항의 번호와 어떤 지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지수를 보면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이렇게 왔네? 그럼 n일 때는 당연히 AR의 n-1제곱 돼서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죠? 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밑줄 하나 딱 쳐놓고 출발하면 되겠죠? 예전에 했던 것도 다 까먹었을 테니까 또 천천히 갈게. 급하게 갈 이유는 없고.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내가 한번 언급했나? 너희 내신 대비 교재는 1학년 때 내신 대비 교재와 좀 다릅니다. 2학년은 고3들이 쓰는 수능 특강에서도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에 고3 수능 특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레벨 2까지만 진행을 하고, 어떤 반은 레벨 3까지도 다 진행을 할 건데, 너희 반은 레벨 3까지 다 진행을 하면서 같이 풀이를 할 거야. 그래서 일정 시험 범위, 중간고사 범위까지니까 그렇게 두껍진 않을 거야. 자, 그럼 됐고, 여기서도 한 가지 특징이 있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어떤 세 개의 항을 보겠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가운데 있는 항 9라는 것은, 이것은 앞에 있는 항 3과 27, 뒤에 있는 항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것과 동일하네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어떤 A, B, C라는 것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두 가지 식으로 합니다. 등차 중항도 두 가지듯이 가운데 있는 항은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등비 중항의 식.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가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것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종류. 얘를 등비 중항이, 제목을, 등비 중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잘 표시를 해 두시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런 거 있었죠? A의 7에서 뺀다, A의 3을 하면은 이 항의 번호 차이 나는 숫자만큼의 D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등비수열은 나눗셈이야. 그래서 A의 7에서 만약에 A의 3을 나눈다 라고 하면 A7은 AR의 6제곱이고 얘는
A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항의 번호의 차이가 지수로 이렇게 온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은 뭐 나머지 내용 그게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필기할 것들은 거의 다 없어졌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해볼까? 자, 조금 전에 있던 수열에 여기서 나열했던 거는 A에는 첫 번째 항 1 곱하기 3의 n-1제곱. 그래서 이런 항의 수열을 봤을 때 공비가 3이다라는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도훈이가 해볼까? 이거의 공비는 뭘까? 아니, 틀려도 되고 모른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나왔다 생각했을 때. 왜? 세연아, 공비가 뭘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런 자신감 좋다, 그지? 다은이는? 모르겠어요. 준영이는? 자, 제일 쉬운 거 공비를 판단한 거면 A의 1이 뭐니? 1 집어넣으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얘가 3분의 1이래. 그러면 A의 2가 뭐니? 라고 했더니 2를 집어넣으면 3의 1제곱이니까 3이네? 그러면 우리는 R이라는 것은 A의 2에서 하나 작은 A의 1을 나누는 거네? 그러면 3에서 3분의 1을 나누면은 얘는 9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n이 있죠? n 바로 앞에 있는 얘가 공비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떻게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도 n이 딱 보이네? 그러면 n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 공비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이 공비인 9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별건 아닌데 어떤 문제에서 갑자기 애들이 항상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A2에서 A1을 나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문제 가볼게. 1803번 갈게. 자, 항상 요걸 할 때 물론 나누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할게. 항상 숫자가 큰 걸 먼저 합니다. A의 7이라는 것은 같이 필기할게. AR의 6제곱이고 얘가 288.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이 A의 4네. 얘는 AR의 세제곱이네. 그럼 얘가 36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할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7 나누기 A4를 하겠대. 그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예상했듯이 R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288에서 36을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8. 그래서 8이네. 그러면 R 값은 2다. 이런 정도 나오겠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우리는 여기 있는 R 세제곱에다가 얘 8을 딱 집어넣으면 결국 8A라는 것은 36. 그러면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2분의 9가 되겠죠? 얘가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됐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구하는 건 AR만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곱하기 R은 9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딱 나올 것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적어놔야 되겠지. 그 다음 안 오는 애들을 위해서 됐죠? 필기 다 되셨을 거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이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세연아, 아까 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거에 일단 공비는 뭐니? 3, 틀렸습니다. 9, 틀렸습니다. 자, 5 곱하기 3의
1-2n 제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n이라고 했잖아, 그지? 아, 그러면 n의 개수가 뭐니 봤을 때 요게 공비가 되는 거야.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요. 그렇게 천천히 대답해야 되니? 그래서 얘가 9분의 1이 공기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a의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3분의 5가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합을 구하는 건 나중에 합시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갈게요. 이제 활용이야. 활용. 자, 요거도 이제 n번째 항을 구해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항에서. 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A5에서 이제 조금 빠른 방법을 볼게. 요거를 나눴더니 그러면 A5에서 A2를 나누면 아래 세제곱 되겠네. 27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마이너스 27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항상 AN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A7을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여기서 R 값이 마이너스 3까지는 구해놓고 출발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도 구하지 않고 AN도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더 많이 했습니다. A7이라는 것은 저기에 가까운 숫자가 A의 5야. A5에서 R 제곱을 곱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A의 5라는 것은 27이고 R 제곱은 9다. 그래서 여기는 243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일반항을 구하고 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5에서 A6은 R을 한 번 곱하는 거고 거기서 R을 한 번 더 곱하면 H.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돼요. 잠깐 기다려봐. 다 됐죠? 그러면 다은아, 오늘은 기아 진도는 안 나갔어? 진도를 안 나가고 그러면 50분 동안 뭐 하는 거야? 자기 얘기, 자기가 학생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임용고사 시험 어떻게 붙었는지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아니 뭐 일단 지금 다른 그 다음 반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화목에 5시부터 6시까지 기하 수업을 할 것 같아. 그리고 토요일은 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토요일 안 온다네. 아니, 뒤에 남아있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있을까를 눈여겨봤더니 요런 정도도 한번 가볼게. 자, 요번에는 조금 신기하게 공비가 2분의 1인 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A5라는 거, 즉, 여기죠? 4에서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4에서 2분의 1에 몇 제곱을 곱해야지 얘가 16분의 1이 나오니?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에 몇 제곱이 얘가 2의 4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얘로 나눠주면은 얘가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6이래. 어떤 항에서 공비를 6번을 더 곱했대. 그러면 A5에서 공비를 6번. 그러면 A5에서 R에 6제곱을 곱했대. 아니나? 얘는 A의 몇이 되겠니? 그렇지, 1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K 값은 11이다 이렇게 하도 됩니다. 괜찮죠? 이제 미지수가 조금씩 섞여서 나오기 시작할 거야.
하민은 문과야? 이과? 그러면 기아는 언제? 기아 선택했어? 안 했어? 너희 학교는 3학년 때 하지 않나? 그지? 그래서 기아 수업을 할 때 1학기 때도 하고 2학기 때도 기아 수업을 하거든? 다른 학교는 한 학기에 끝나. 그럴 때, 아, 나는 기아를 미리 들어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까 얘기한 시간대 와서 미리 들어놔도 상관없긴 해. 너 편할 때 하면 돼. 교재는 개념 원리 RPM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810번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체크 표시를 하나 해두시고 숙제할 때 신경을 써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유형 갈게.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봤을 때 n번째 항 AN이라는 것은 AR의 n-1제곱, AM은 AR의 n-1제곱 나눴을 때 그럼 얘가 7이고 얘가 3이다. 그러면 AR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그냥 설명하려고 미지수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항이 2개씩 차이 났대. 그러면 얘는 AN에서 R제곱을 곱한 거고 얘는 AN에서 R4제곱을 곱한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AN, 여기서 AN, 여기서 AN 제일 작은 숫자로 묶어내면 얘 묶어내면 1 남고 R제곱 남고 R4제곱 남으니까 너무 쿵쿵거린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 요게 하나 첫 번째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있겠죠. 항이 2개씩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필기하도록 할게. 그러면 가장 작은 항인 AN으로 묶었을 때 하나씩 차이 나기 때문에 1 플러스 R 제곱까지만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필기를 해놔도 되겠죠. 됐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요 3번 유형이 되게 중요해요. 3번 유형에서 나올 시험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 앞쪽에 1, 2번 유형은 별거 아니에요. 너 5시까지 올 수 있겠어? 저요? 당연하죠. 야, 지금도 늦게 와놓고. 자, 그러면 가볼게. 여기서도 2개씩 차이 나네. 1, 3, 5, 6, 8, 10 다 2개씩 차이 나지. 아, 근데 항의 개수가 몇 개로 똑같다? 3개로 똑같죠? 그러면 하나만 딱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아까처럼 번호가 큰 걸로 먼저 할게. 우리는 A의 6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4제곱이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A의 6제곱이라는 것은 AR의 5제곱입니다. 이걸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 플러스 아니네. R제곱 플러스 R4제곱이다. 얘가 24다. 이렇게 할게. 다들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A에 1로 묶었대. 그러면 A로 묶으면 얘도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의 4제곱이다. 얘가 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게 있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랬더니 요거 사라지고 A도 사라지고 R의 5제곱만 남죠? 그러면 6분의 24니까 얘는 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만약에 구분을 해줄게.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요거에서 요거를 뺐을 때 여기에서 요거 빼도 5D고 그래서 5D가 각각 3개씩 발생해서 얘에서 얘 뺀 얘는 18이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한 겁니다. 등차 수열 복습이야.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항의 번호 차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나누면
아래 5제곱이 될 건데 그게 3개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아래 5제곱만 이렇게 되는 거야. 등비수열에서는.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등차는 OD 차이 나는 게 다 3개씩 있는 거고 항의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는데 등비수열은 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구하는 걸 가봅시다. 얘는 A의 12에서 A의 2를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래 10제곱이 되겠죠? 아래 5제곱이 4니까 아래 10제곱은 16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까지가 좀 괜찮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대부분이 조금 같은 문제이겠네. 이 레벨 3는 하나밖에 없네. 일단은 되셨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나누는 거는 R이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요거와 또 애들이 막 헷갈려서 요거도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눈으로 푸는 문제를 가볼게. 지금 문제와 차이를 보기 위해서 자, 1816번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야, 그치? 첫 번째 분수도 아래 10제곱, 얘도 아래 10제곱, 얘도 아래 10제곱, 얘도 아래 10제곱. 그럼 아래 10제곱이 10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저 문제는 10 곱하기 아래 10제곱이 얘가 40이니까 아래 10제곱은 얘는 4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따로 있는 분수일 때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냥 하나의 분수가 있는 경우는 그냥 아래 10제곱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의 40을 A의 20으로 나누면 아래 2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니까 얘를 제곱해서 똑같이 16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레벨 3 말고 좀 신경 쓸 문제는 19번, 20번이 조금 괜찮은 문제 같다. 승아야, 일반항 요걸 가지고 하는 거야, 등비수열. 예전에 배웠던 등비수열 일반항은 기억나? 진짜?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오래 예전에서 기억 안 날걸? 1년 전에 했는데, 1년 전에. 어서와. 남아야지, 오늘 10시 후에. 저렇게 순순히? 19번 가볼게. 뭐, 둘 다 해줄 건 아니고, 19번, 20번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할게. 자, 여기서 한 가지. 저 숫자를 봤을 때, 좌변도 3, 5에 관련된 거고, 우변도 3, 5에 관련된 거네. 그러면 AR의 제곱과 AR의 4제곱을 집어넣을지 아니면 일단 먼저 뭘 할지를 생각하고 가야 된다, 세연아. 교육 안 시켜? 뭘 했는데 그렇게 졸려해? 어제 안 잤어요. 왜? 잠이 안 와서요. 학교를 간다는 그 설레임에? 졸면 안 돼. 알았지? 영상은 찍어 놓긴 해도 졸면 안 돼. 준영아, 일단 요거를 보면 너는 뭘 하겠니? AR의 제곱과 AR의 4제곱을 집어넣겠니? 반문하지 말랬지. 교육 안 받았어? 뭘 할 것 같아? 까다로운 문제이긴 해, 이거. 아니, 문제는 여기 있잖아. 책을 보지 말고 여기 보면 되잖아. 어떤 거부터 할 것 같아? 눈에 잘 안 들어와? 하음이면 뭐 할 것 같니? 그렇지. 통분하면 똑같은 게 나온다는 게 눈에 밟히지 않니? A3 플러스 A5가 될 것이고, 통분하면은 여기가 A3 곱하기 A5가 되고, 얘가 A5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전부 다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3 플러스 A5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약분시키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되겠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 결국 A3, A5라는 것이 결국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1차적인 작업이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A3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4분의 1 곱하기 아래 제곱이고, 얘가 4분의 1 곱하기 아래 4제곱이고, 얘가 1이 되겠네?
그러면 아래 제곱 곱하기 아래 4제곱은 아래 6제곱이 되고 16을 이쪽으로 넘기면 16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됐나? 그러면 일단 저 R을 구하려고 신경을 쓰지 말고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A의 10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첫 번째 항 4분의 1 곱하기 R의 9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지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요 부분을 R의 세제곱 루트를 씌워서 4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결국 얘는 4분의 1 곱하기 R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4의 세제곱은 64.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64. 그래서 여기는 16으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R 값을 구하려고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적정한 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형 3은 끝이 난 것 같아. 세연아, 힘들면 멘토스를 먹어. 네. 힘 빠져.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책은 수하고 오는 날은 책을 학교 갈 때 그래도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다가 바로 좀 오자. 집에 갔다 오면 또 늦잖아. 자, 4번째 유형 가볼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얘는 딱 2가지야. 분수로 되는 거와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2가지인데, 어떤 몇 번째 항이 몇 번째 항에서 1000보다 커지느냐. 그러면 일반 항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숫자를 곱해 나가도 상관없긴 한데, 그건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자, 일단, 얘도 똑같이 해볼게. A의 6이라는 거, 얘는 AR의 5제곱. 한 번 더 기본적인 방법으로 갈게. 486. 숫자 작은 A의 3을 밑쪽으로 적어서 얘는 AR의 제곱 해서 얘가 18. 그래서 똑같이 나눈다라고 똑같이 가볼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6에서 3을 나누면 R 세제곱만 이렇게 남겠죠. 준영아, 18분의 486은 얼마니? 27? 27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또 R 값이 그냥 3으로 이렇게 좀 쉽게 나오겠네. 맞는지 봅시다. 오, 굿. 그러면 공비 3을 곱해서 1000보다 커진대. 몇 번째 항에서 1000보다 커지겠니? 처음으로? 답이 딱 나오지 않았니, 얘들아? 7번째. 6번째 항이 486이래. 저기다가 3 한 번만 더 곱하면 1000 넘어가잖아, 그치? 저렇게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원래 기본적인 방법은 얘가 나왔네? R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9A가 18이니까 기본적인 방법은 요때 A가 2다라고 해놓고 원래는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2 곱하기 3의 n-1제곱 했을 때 얘가 1000보다 커진대. 그러면 3의 n-1제곱은 얘가 500보다 커진대. 그러면 우리가 3의 6제곱이 729죠? 3의 5제곱이 243이고, 그러면 n-1이 6 이상일 때네? 그러면 n 값이 7 이상일 때네? 원래는 정석적으로 서술형이면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R이 3이기 때문에 6번째 항에 3 곱하면은, 즉 7번째 항부터 1000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만 기록을 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어떻게 550? 응? 50. 헐! 잠깐만. 100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되게 해두시고. 일단 요거는 그냥 뭐 분수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 여긴 다른 중요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 어려운 문제도 많이 없어.
그럼 요반은 기하를 듣는 학생은 다은이와 승아. 일단 2명이네. 승아야, 우리 다음 주부터 하자. 야, 그래도 1차시 필이 없어서 괜찮을까? 그게? 더 좋을까? 좋진 않을까? 평가 많으면 절대 평가가 절대평가? 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있더라. 있긴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아니니까. 자, 요거 볼게. 1827번 갈게. 밑을 3으로 하는 로그가 나와 있네. 그럼 일단 우리는 저걸 지수에 의해서 진수 A2라는 것은 3의 1제곱 3. 그 다음에 A의 5라는 것은 3의 4제곱 81. 뭐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우리는 요 5번째에서 얘를 나눴더니 R의 세제곱 되겠죠? A5에서 A2를 나누니까 27. 그래서 R 값이 얘가 몇이라고? 3이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물론 5가 81이기 때문에 좀 더 곱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몇 개가 그렇게 1보다 크고 300보다 작은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술형 때문에 이렇게 할게. 자, R 값이 3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3을 곱해서 얘가 되는 거래. 아, 그러면 첫 번째 항 A 값도 3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설명할게. 만약에 A와 첫 번째 항과 R 값이 똑같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R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똑같을 때 일반항 A에는 그냥 R의 n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열 자체는 A에는 그냥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고 그리고 300보다 작으려면 n값에 뭐 들어가야 되니? 그래서 n값에 1부터 243, 5제곱까지 들어가면 되네. 그래서 5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27번까지 해서 일단 분수로 된 건 없지만 이 정도까지 표현해 놓도록 할게. 그러면 실전 유형 5번 정도 넘어가면 되겠네. 5번도 크게 까다로운 건 아니고 6번이 맞네. 등비중앙. 괜찮은 것 같아. 등차 수열에 익숙해졌으니까 크게 다른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자, 5번 유형. 아, 전에 했던 거랑 흡사하네. 등차 수열에서 나왔죠? 어떤 두 수 사이에 n개를 집어넣어서 나왔대. 자, 그래서 저기도 AB가 나와 있으니까 요번에도 XY로 바꿀게. 자, 어떤 X가 있고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뭐 A2 해서 쭉쭉쭉 가서 AN까지 하고 Y. 그래서 요 안쪽에 n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있겠죠? 복수밖에. 등차 수열에서는 제일 큰 Y에서 제일 작은 X를 뺐을 때 여기가 가운데 낀 거보다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1D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느냐? 등비수열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Y에서 가장 작은 X를 나누면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 더 많은 플러스 1 R에 N 플러스 1제곱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여기다가 옆에다 좀 그려놔봐. 항이 총 N 플러스 2개입니다. 그래서 저런 법칙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N개가 끼면은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나누면 R에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1제곱이 발생한다라는 거. 저것만 가지고 다 푸는 문제들입니다. 항의 번호가 그래도 좀 있는 것들 가볼까? 다 적으셨습니까? 31번으로 가볼게. 그 위에 두 개는 너무 숫자가 작다. 자, 똑같은 맥락으로 가볼게. 1280이 앞에 있고, 이번엔 5가 뒤에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가장 뒤에 있는 5를 1280으로 나누면 공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하고 가운데 n개가 껴있으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제곱이다. 요 식이 나오겠죠? 아이나, 나누면 어떻게 되니? 256. 256은 2분의 1의 8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n 값은 7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이건 쉬울게. (33번) 가볼게. 별거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자, 이번에 가볼게. 일단 가장 뒤에 있는 243에서 앞에 있는 3을 나눴더니, 즉 숫자 먼저 적을게. 얘가 81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것이고, 가운데 껴있는 게 n개죠. 그래서 공비를 모르기 때문에 아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묻는 건 뭐냐면 n분의 r의 최대값, 실으려면 n 값이 뭐일 때, r 값이 뭐일 때 그렇게 될까?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성아야, n 값이 뭐일 때, r 값이 뭐일 때 n분의 r이 최대값을 가지겠니? n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분자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니? 맞죠? 근데 n이라는 것은 항의 번호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연수가. 그럼 n이 뭐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 그렇지. n 값이 1이 들어가면 쟤는 r 제곱이 81이니까 r 값이 9로 크네. 그럼 만약에 n 값에 뭘 집어넣을까? 3 정도 집어넣을게. 그러면 r의 4제곱이 81이니까 r 값은 3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요놈일 때, 그래서 결국 최대값은 9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요 문제가 나중에 뒤쪽 부분에 레벨 3 문제 개념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한 번 더 푼 거고, 좋은 문제는 레벨 3 말고 32번도 괜찮습니다. 32번. 자, 이렇게 앞쪽에서 로그를 했기 때문에 로그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32번 하고, 아니네, 쉬었다 할게. 우리는 50분마다 조금씩 쉬었다 해요.